우리들의 이야기, 오늘도 그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 보면 이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상황에 빠져든 적 있습니까? 가정을 가진 한 남자,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마주한 첫사랑. 그 만남이 흔들어 놓은 건 단지 두 사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가족, 그리고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화와 갈등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습니다. 3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아내. 그 갈등 속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겨가는 부부관계. 그리고 어린 막내딸의 병원 입원. 그 병실 문 안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치게 됩니다. 첫사랑, 한때 뜨겁게 사랑했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던 그 이름. 운명처럼 다시 나타난 그녀를 마주한 순간 그의 하루하루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을 깊고도 위험한 이야기 속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사랑과 배신, 욕망과 후회, 그리고 끝내 잡을 수 없는 손.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딸을 둔 아버지이자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비난받아 마땅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털어놓지 않으면 제 마음은 무너져버릴 것 같아 용기를 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갈등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제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가문이 이어지는 거다. 딸만 셋 낳아서야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제겐 그 말이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끝내 맞서지 못했고 결국 그 울분을 저에게 쏟아내곤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 나도 딸들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그럼 내가 무슨 죄야?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고통도 알겠지만 어머니의 서운함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늘 불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딸은 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조차 우리 부부의 균열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갑작스럽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아이는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다른 2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집에 남았고 병실을 지키는 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병실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람과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제 첫사랑, 수진이었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채 환한 미소로 아이를 살피던 그녀. 눈길이 마주친 순간 제 가슴은 멎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풋풋했던 시절,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 헤어질 때 붙잡지 못했던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본 듯 순간 멈칫했지만 곧 차분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단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의 아픈 몸을 걱정하는 마음과 첫사랑을 다시 마주한 두근거림이 뒤엉키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다시 마주친 이후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막내의 건강이 아니라 오늘 병원에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오랜만에 불붙은 감정을 붙잡고 싶어하는 남자의 마음이 뒤섞여 저를 점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웃는 그 목소리조차 제겐 오래된 음악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아이의 상태, 치료 과정, 간단한 안부. 그러나 그 짧은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이 제겐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깊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불빛은 희미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수진이 회진을 마치고 병실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그래, 수진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눈앞에 다시 있으니 믿기지가 않아. 순간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시선은 더 깊게 얽혀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아주 짧고 우연처럼 보였지만 제겐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잡고 싶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우리는 의도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칠 때 우리 눈빛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의료기기 소리, 아이의 숨소리, 새벽 병실의 정막 속에서 우리 마음은 뜨겁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깊이 잠든 한밤중, 수진이 조용히 병실을 찾았습니다. 흰 가운 아래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떨리는 숨결이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수 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알아,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렇게 널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우리의 손끝은 결국 서로를 붙잡았고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습니다. 새벽의 병실.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비밀스러운 순간. 그 짧지만 뜨거운 접촉이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켜야 하는 마음과 남자로서 그녀를 붙잡고 싶어하는 욕망이 매 순간 저를 두동강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불씨는 이미 타올라 우리를 집어삼킬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그녀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새벽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칠 때 수진의 눈동자는 언제나 저를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잠깐 스치는 손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나누는 숨가쁜 눈빛, 회진이 끝난 뒤 잠시 남겨진 조용한 병실. 그 모든 순간이 우리 둘만의 은밀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에 굶주린 남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실 불빛이 꺼지고 복도에 정막이 흐를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가올 이별이 너무 두려워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매일 후회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마치 우리를 가두고 또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환자 가족과 간호사라는 명목 뒤에 숨은 채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나날 속에서 저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이 병원의 의사. 돌싱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병원 내에서도 존경받는 존재. 그녀의 동료들이 무심히 흘린 대화 속에서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 귀는 멍해지고 심장은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사실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나 곧 결혼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그리고 내 과거까지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길로 번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곁으로 간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너도 이제 행복해야지.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안 돼. 너는 내 거야. 수진아, 나는 이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수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혹시라도 그녀가 올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아이의 회복이 기뻐야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다른 감정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고 눈빛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나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곧 결혼해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내 과거까지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민수 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내 첫사랑이야.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 같아? 운명이야. 제발 떠나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절박하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나도 당신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에겐 아내와 세 딸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버리고 날 택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깊게 찔린 듯 아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지친 모습, 어머니의 불만, 그리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두 아이.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있는 수진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천천히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린 잘못된 거예요. 이 감정, 여기서 끝내야 해요. 더 가면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녀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뜨겁고도 차가운 그 감촉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떠나지 마. 저는 애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스쳐도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진만 마치고 조용히 떠났고 저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퇴원날, 수지는 마지막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집에서 잘 돌보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지마. 제발 내 옆에 있어줘. 하지만 대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끝으로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 머릿속에는 수진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아내와 대화하는 순간도 온통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랑을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제 가슴 한가운데에서 계속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운명이 우리를 마주서게 만들 거라는 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게는 따뜻한 가정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막내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반겼고 두 딸은 아빠 품에 안기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걸었지만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더 선명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 웃음, 그날 새벽에 떨리는 손길, 모두가 지워지지 않은 채 제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막내를 재우고 있을 때도 저는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아내가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수진이 없는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세 딸의 웃음소리마저도 제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 애썼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집에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 같아.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바라셨고 아내는 세 딸을 지키려 애쓰며 지쳐갔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아들로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저는 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농담을 던져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보고서를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수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 준비를 하고 있겠지?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하루를 잠식해 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게 남은 건 오직 공허함뿐이라는 걸. 수진을 잃고 난 뒤의 세상은 아무 색도 아무 향기도 없었습니다. 세 딸이 웃어도 아내가 눈물을 흘려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무심히 시간을 흘려보낼 뿐 제 마음은 늘 공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주말이었고 집안일을 돕겠다는 핑계로 잠시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대형마트에 붐비는 사람들 사이 저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제 첫사랑 수진. 그런데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단번에 그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1살이 갓 된 듯한 아이. 또렷한 눈매, 짙은 눈썹, 그리고 낯설지 않은 표정. 순간 제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믿고 싶지 않은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진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흔들렸습니다. 민수 씨, 그녀는 제 이름을 작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지난 1년간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잠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 앞에서 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아이 누구야?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제게 곧 대답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 씨, 제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말아요. 지금 이 아이는 제 가정의 아이예요. 내 남편의 아이예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마치 제 어릴 적 사진 속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강렬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솔직히 말해줘. 그 아이, 내 아이지?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 아기를 꼭 끌어안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정조차 저에겐 오히려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제 마음, 특히 아들을 바라던 제 소망,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것이 제 삶을 다시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앉아도 집에 있어도 아이의 눈빛과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다. 저는 결국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연락처조차 지우려 했던 그녀의 번호. 하지만 제 손가락은 결국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만나야 해.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아이, 내 아이지. 제발 사실을 말해줘.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그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예요. 제발 더는 묻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봤어. 내 얼굴이더라. 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
제 절박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제 세상을 뒤흔드는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 당신 아이예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내 아들이구나. 그토록 바라던 아들. 어머니의 한숨과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늘 부족했던 제 마음의 빈자리. 그 자리에 제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하지만 이건 비밀로 남아야 해요. 이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예요. 남편은 모든 걸 알고도 저를 받아줬어요. 이제 와서 진실이 드러나면 저는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을 거예요. 민수 씨,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래? 내 아들을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민수 씨, 저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아들을 원했는지.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선 진실이 드러나선 안 돼요. 저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제 남편을, 제 아이를 지켜야만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부짖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있는데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기쁨은 빼앗기고 남자로서의 사랑도 빼앗겼습니다. 남은 건 오직 말할 수 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제 머릿속엔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비밀로 남아야 해요. 민수 씨, 제발 지켜줘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깊은 지옥 속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왜냐하면 제 아들이 곁에 있으면서도 결코 품에 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진실은 드디어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저를 더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제 삶은 매일 불안과 공포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제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새 딸을 바라보면서도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초리, 마치 제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할 말 있어. 얘기 좀 해.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남아있던 통화 기록, 누군가 흘린 병원 관계자의 말, 그리고 제 불안정한 태도, 모든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당신 첫사랑이라는 그 간호사 맞지? 민수 씨, 정말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야?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곧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더는 감출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아내는 충격과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새 딸 낳은 게 내 죄야? 그래서 바람 피우고 아들 만들었어? 딸만 셋 낳은 게 내 잘못이야?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래서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정면으로 후려쳤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버텼어. 시어머니의 눈치에도 꿋꿋하게 아이들 앞에선 웃으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된 건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당신 탓이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할 당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날선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로서 네가 부족하니 이 집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자가 집안을 붙잡고 있어야지. 그걸 못하니까 사달이 나는 거지. 딸만 줄줄이 낳아서는 어찌 집안이 든든하겠니? 아들 하나 있어야 기둥이 바로 서는 건데 네가 그걸 못했잖아. 여자가 아들 하나 못 낳으니까 우리 집안 꼴이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이게 다 며느리 복 없는 내 팔자 탓이지.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들 낳아 집안 기둥 세우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여자가 복이 있어야 자식 복도 따라오는 법인데 네 복이 모자라니 딸만 낳고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그 말은 아내의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시선은 곧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놈아. 네가 남자답게 아내를 지켜주고 가정을 굳건히 했더라면 딸만 낳았다고 집이 흔들리진 않았을 게다. 결국 네가 못 낳았으니 이런 꼴이 난 거다. 못난 놈. 어떻게 처자식 두고 그런 짓을 해? 네가 제일 큰 죄인이야. 내 손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네 꼴이 이게 뭐냐? 어머니의 말은 아내를 찌르고 저를 꿰뚫었습니다. 아내는 끝내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울음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물과 어머니의 꾸짖음을 동시에 받아내며 더 이상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말도 하지 않았고 새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엄마 아빠가 당분간 따로 지낼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새 아이들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 서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종이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 제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진짜 끝인가? 저는 한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저버린 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집까지 다 무너뜨린 거예요.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에 아이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어디가? 언제 와? 저는 끝내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고 제 선택이었고 그 모든 결과를 제가 떠안아야 했으니까요. 원룸에 홀로 앉아 있으면 형광등 불빛만이 저를 비췄습니다. 따뜻했던 가정은 이제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무너뜨린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는 무거운 죄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제게 남은 건
고작 6평짜리 원룸 하나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풍기던 부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거실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깔린 장판 위와 낮게 울리는 냉장고 소리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도 정막은 제 마음을 파먹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애써도 문득 창밖을 보다가도 아이들의 얼굴이, 그리고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점점 늙고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주말이면 새 딸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마주 앉아도 예전처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딸은 예의 바르게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 뒤엔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둘째는 대답을 짧게만 했고, 막내는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전처럼 안겨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저를 그리워했지만 그 마음만큼 상처와 혼란도 컸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이미 그들의 믿음을 잃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술에 의지했습니다. 작은 원룸 테이블 위에 소주 한 병을 올려놓고 잔을 채워 목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마음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 흐린 틈으로 수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떨리던 손길, 그리고 내 아들을 품에 안은 모습. 내 아들, 지금쯤 잘 크고 있겠지? 걸음마는 떼었을까? 아빠라는 말은 누구에게 처음 했을까? 질문들은 끝도 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멀리서라도 수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녀가 사는 동네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와 함께 산책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마주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 제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욕되게 했다. 며느리만 원망한 게 아니야. 결국 넌 내 아들이지만 내 자식 중 가장 못난 놈이다.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아내로부터도, 아이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저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수진과 아들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제 아들,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을 저는 안아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줄 수도, 손을 잡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매일 밤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통은 평생 제 곁에 남아 저를 괴롭히게 될 거라는 것을. 제 잘못이 남긴 흔적, 제 욕망이 남긴 상처, 그것이 바로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자국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수진과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몇 살일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아빠를 닮아 웃는 모습은 아닐까? 하지만 그 모든 건 상상 속 그림일 뿐 현실로는 다가올 수 없는 환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 연락하지 않던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민수 씨, 그 얘기 들었어? 그 간호사였던 수진 씨 있잖아. 남편이랑 아이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 갔대. 그 순간 제 귓가에서 무언가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 갔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짧은 편지도 그 흔한 안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출근길에도 책상 앞에서도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이, 이제 더는 볼 수 없구나. 내 아들, 이제 영영 내 곁에 없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음을, 제가 꿈꾸던 건 행복이 아니라 욕망이었음을,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부모도,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도.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저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내가 웃는다면 그걸로 됐다. 아버지는 내 옆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손에 쥔 건 후회뿐이고 마음에 남은 건 공허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작은 방 안에서 펜을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며 제 잘못과 후회를 고백하듯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끝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남자. 사랑도, 가정도, 아이도 모두 잃어버린 남자.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네, 사람의 삶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때로는 사랑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남자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로서의 삶,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 그리고 병원에서의 운명 같은 재회. 첫사랑과 다시 만나 피워올린 불씨는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랑과 후회, 그 모든 것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과 아들마저 머나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빛나게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불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행복을 얻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들려드린 이 사연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가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이란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후회를 가슴에 묻어두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비춰드립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